제가 오늘 강의할 목차가 이렇습니다. 이제 사직단이 뭔지, 그리고 사직단은 언제부터 생겼는 건지,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사직단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읍지라 그러죠. 예전에 이제 혈령, 수령들이 와 계셨던 이 동네에 그 재래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사직단이고, 또 경상남도의 사직단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많이 자료를 봤는데 그거 찾다가 정작 중요한 여러분의 사직단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하만의 사직단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사직단이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지도 문헌 보고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현장 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천사직단, 곤양, 거제, 밀양, 김해 이게 전부 다가 제가 특별전 준비하면서 찾아놓은 사직단이에요. 원래 있었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책에 실어주는 게 그 일인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 김해 사직단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날 퇴임하고 봤더니 왜 김해는 사직단이 없지? 내 딴 데 거 많이 찾아줬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뭐 하나 턱 제낀가 바로 사직단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했든지 시에서 발굴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직단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우리 회사 할 때 사자예요. 직은 원래는 곡식, 그 서숙, 기장. 물론 기장은 서라 해서 따로 쓰는데 혹시 여러분 서리지지라고 아세요? 서리지지. 기장이 떨어져 있는 땅. 그런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여기 하만 읍성자리라든지 저기 아라가야 도성자리라든지 경주의 안압지라든지 우리 김해의 봉황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말합니다. 기장이 떨어져 있는 땅이면 황폐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가 임금님이 살았던 곳이고 원님이 살았던 곳인데, 근데 그때 쓰는 말하고 비슷한 이제 직자인데, 산은 토지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직단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와 곡식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곳. 근데 이게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면 그냥 모시면 아무데나 지어놓고 그냥 절하면 될 건데, 이 농경사회, 특히 유교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을 잘 많이 소출나게 해주십시오. 비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읍지 그 밑에 보면 중국의 신농시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데메테르, 이분들이 사실은 농사의 신들이잖아요. 그 서양에도 중국에도 다 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만화처럼 그래가 남매간이 그 신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데메테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일단은 그래서 사직단은 여기 나오는 대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그 국가에서 보면 수령이 파견되어 있는 곳 대부분, 그러니까 현에는 이 사직단을 만듭니다. 근데 요거 사직단을 만드는 지방 사직단의 룰이 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요. 사직단하고 가장 여러분이 꼭 많이 쓰시면서도 이 의미를 모르신 게 종묘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면 경복궁 옆에 종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임금님의 왕족의 사당이에요. 왕족이 이성계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6대조부터 쭉 나옵니다. 추존이 돼서. 그래서 임금까지 다 나오는데 저기 못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임금 중에도 그 연상군이 있는 분은 못 들어가죠. 임금이 아니니까.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데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종묘와 사직이 풍전등화가 싸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사직이 이 사직이에요. 6.25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는 임금이 모든 땅이 임금님 거예요. 그 임금님 태를 묻었다, 왕족의 태를 묻었다. 그 주위에 금토를 만듭니다. 이 안에 와서는 농사도 짓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마라. 그래서 임금님이 백성에게 땅을 주는 거지 내가 그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개념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왕족의 본성이니까 종묘와 사직이라. 사직과 종묘를 안 그럽니다. 종묘와 사직이 풍전등화가 딱 하는 거는 계엄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기 좌묘우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님이 수령이 와서 파견되어 있는 현 같으면은 읍치라 그래서 여기 우리 함안에 읍성 아시죠? 조선시대 읍성? 그 읍성은 어느 쪽을 보고 있을까요? 읍성이 저기 나라님 보고 있을까? 한양을 보고? 그럼 우리가 임금하고 등지고 있잖아. 이래 살잖아. 남쪽을 보고 살잖아. 읍성도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의미는 임금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등 돌린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남쪽을 보고 있는 거는 백성이 다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햇살을 잘 받고 살아야죠. 곡식도 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남쪽을 봤을 때 왼쪽은 그럼 뭐가 됩니까? 무슨 쪽이에요? 동쪽. 오른쪽은 서쪽. 이게 지금 북쪽이에요. 지금 여러분 임금님을 등지고 계세요. 이렇게 있으면 좌묘, 왼쪽에는 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가 있어야 돼. 좌묘우사. 저 묘는 무덤이 아니고 저기 사당묘자를 내죠. 저 사당에 향교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3요소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교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 요소. 읍치는 요즘으로 치면 군청이에요. 여기로. 그 왼쪽에 향교는 국가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교육은 100년 되니까 당연히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근데 학교의 참 스승이 누구예요? 이때는 공자와 맹자잖아. 지금 우리 같은 작돌뱅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신의를 향교에서 모시고 있잖아. 대성전이라고. 아세요? 그 뒤에 모시고 있잖아. 그래서 그 묘를 학교가 아닌 저 묘자를 써서 왼쪽에는 향교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읍치의 동쪽에는 향교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묘우사라고 하고, 그래서 읍성, 향교, 사직단 요 3요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황단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물론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거는 요 사직단이 우리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근간이 돼. 왜 농사를 잘 지어야 공납을 하고 임금님한테 세금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가 얼마를 세금을 내고 너는 그것도 나누어서 잘 백성들한테 흉년이 들면은 모아놨던 걸 풀어주고 이래라 하는 게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황단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구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직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농시라고 했던 이제 이 워낙 많은 뭐 화상들이 있으니까 그림도 있고 어떤 농사를 하여튼 관장하는 사망오제 때 나오는 신농시라는 농사의 신이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데메테르라고, 이거 데메테르라고 보통 있는데, 데는 디아는 신이라는 뜻이고 메테르는 마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거든요. 그 데메테르라는 분은 그 풍요의 신, 대지의 여신입니다. 알고 보면 제우스 신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곡식의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직단의 가장 의미가 현실에 와닿는 게 지명입니다. 서울에 사직동이 있죠. 거기 사직단이 있기 때문에 사직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산 사직동, 사직운동장, 이 사직입니다. 거기에 사직단이 있거든. 그 동네 현의 서쪽입니다. 거기도 당연히 읍지에 서쪽이 있고, 지금 향교도 그 동쪽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사직동이라고 안 쓰고 사동이라 쓰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창원에 보면 사동이 있고, 저기 진해 쪽으로 나가는 데도 사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에 가면 맥사동이라 그럽니다. 그 이런 동네 이름이 붙어 있고, 특이하게 고성이 교살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읍지가 여기 있으면 동쪽에 향교가 있고 여기에 사직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읍지가 여기 있어요. 이상하게 이 동네는 오히려 읍지보다 향교가 여기 있어요. 사직단하고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향교와 사직단 합쳐서 교사리가 된 거예요. 교사리 한 동네예요. 교동, 사동이 따로 있다가 합쳐졌겠죠. 여러분 교동은 많이 알죠? 교동에는 다 향교가 있었던 데를 교동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에 가면 제일 양반들이 살고 깔끔한 동네가 교동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거 진주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교동, 사동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단의 역사를 잠깐만,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이 고구려 고국원왕하고 신라 선덕왕 때 보면 벌써 사직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국사를 세웠다, 뭐 나라의 회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직단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기록만 딸랑 한 줄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교 통치 이념을 가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사직단 제도를 아예 거의 규범의 틀 속에 넣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뭐 아예 일반화돼서 봄과 가을에 사직제를 지내도록 해라, 그게 명으로 내려오고, 조선 후기 보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뭐 목이나 주, 군, 현 있지만 현이 가장 하위단인데 한 320 몇 개씩 나누어집니다. 우리 전국에 조선 지방 제도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사직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이 현 수령이 와서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제대 시설이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이제 이 통감부 때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다 없애라, 싹 없어져 버립니다. 사직단이 고려 말 조선 초에는요, 중국에 있는요 그 홍무예제라는 데 근거해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이 국조 오레이가 나라에서 5개의 예를 행하는 그 의궤를 만듭니다. 이거 저기 생소하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요. 임금님이 태실을 만들 때도 의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누구가 직관이 되어서 성물은 어디서 누가 갖고 오고 뭐 어떻게 항아리는 누가 만들고 이래 가지고 누가 파견 가서 이거를 집전하고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조오례이라는 책이지만 저거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거에 따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정 동국 여지승남이나 조선시대 고지도,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조선 후기 지방지도는 여기도 있습니다. 1872년 근처에 지은 후기 지방지도에 이 읍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직단의 구조 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중요한 거는 한강 선생이 그 구조를 전부 다 써놨다는 거예요. 계단은 몇 개인데 올라가면 그 단에는 약 4단, 원래 서울은요 4단 직단을 따로 만드는데 지방에는 대부분 단을 합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크기는 얼마고 바깥에 테두리 유라 그러는 단장을 만든 거기에 올라가는 데 홍살무는 무슨 거 어떻게 해서 만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지방 사직단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서 각 전부 다가 의회는 사직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국조오례위와 그 홍무예제의 사직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분이 쓴 글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특히 뭐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런 거 무관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 중국 사서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급에 있는 데에는 학생이 마지막 일을 다 합니다. 학생은 여러분 아시죠? 뱃설하지 않은 선비들, 뭐 처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한다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 지방 사직단을 보시면 제성서 사직 공일단 무석주 무배위 이게 대단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의 서쪽에 있는데 읍성의 서쪽에 있는데 사와 직을 공이 한 단으로 만든다. 사단 직단 만든 게 하나만 만드는 거고 석주가 없다. 바깥에 난간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런 단을 높여가지고 여기에 사단 직단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무배위 이게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따로 사의 배위로 직을 둔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직단에서 국왕이 친형이라는 건 국왕의 형님이 아니고 국왕이 친히 형 제사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 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병풍이에요. 이렇게 잘려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왕이 여기에 누구가 서고 쫙 도열된 사람하고 이 제사 지내는 순서 그 다음 되면 이제 술잔을 올리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것만 평생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이 국가 제사 사직단 제사 지낼 때는 이런 의궤도 남겨놓고 순서가 우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방하고는. 이것도 국조오례의 설례라는 길례에 그분의 길례라는 아까 있죠. 제사 지내는 거를 길례라 그런다고 사직단에. 근데 거기에 보면 단묘도설이라서 사직단과 묘와 그 그림을 설명해 놓은 거고 거기에 사직단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직단 부분이 전부 다 그 부분인데 그 설명 중에 사직단이에요. 요 사직단 써놨잖아. 지방에는 요거 하나만 있어요. 요거 있고 담장이 있고 여기 양쪽에 사방에 문이 있고 사단 직단이 있는 게 아니고 합쳐져서 있고 이런 것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요 단만 이렇게 크지도 않고 요만하게 있고
보통 동서단을 만드는데 중앙에는 그리고 여기에 우물하고 악기를 넣어두는데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기를 넣어두고 신주를 모시는데도 다 있는 게 있는데 중앙에는 우리 이것도 이 사직서라는 관청 이름입니다. 관청할 때 서자고 그거의 전체 그림인데 이런 거는 사직단과 유는 요거를 단이라 그러고요. 요거 하나 사단 직단이고 요거는 유는 요거를 유라 그럽니다. 담장 유자예요. 담장을 유라 사직단과 담장을 그려서 설명한 거다. 그래 1번이 사단이다. 여기에 사단이고 여기 있죠. 2번이 직단이고 요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단 들어갈 때도 북쪽에서 입구를 삼습니다. 사직단에 제사 지낼 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거 한번 보시고. 지방 사직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기본인 게 하만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직단이 사직지신으로 돼 있잖아. 하나가 돼 있잖아. 단이. 그죠?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요 계단이 3개입니다. 사방에 다 있고. 그래서 1번 단 배양하고 제를 지내는 단이다. 방형이다. 이 방형이 왜 방형이냐 하면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했는 시대거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둥글게 만들어야 되고 땅은 네모로 만들어서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다 흙을 뿌리는데 동쪽 좌청룡 그러죠. 우백호 파란색, 흰색, 빨간색, 까만색 사위를 그렇게 만들고 중간에 황색을 그래서 5가지 색깔. 그래서 이런 색깔도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담장 여기 아까 유라 그런 거 요거는 요것도 뺑 돌아가면서 만드는데 여기는 홍살문을 만듭니다. 홍살문 아시죠? 빨간색 칠해진 문 삐죽삐죽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신실 또는 제실 요거는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밖에 주로 넣는데 안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을 모시고 있는 곳 위패를 보관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감이라고 아주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데 요 예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재를 올릴 때 이게 북쪽이잖아요. 여기서 오면서 고기 피나 고기를 여기 생고기도 올리거든요. 특히 돼지 생고기를 올립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나중에 나눠 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피나 털 같은 거를 넣고 묻어줍니다. 그 의식이에요. 다 바깥에서 다 하고 일부만 갖고 와서. 근데 이 예감터도 보통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발굴을 몇 개 해보니까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선시대 기본 사직단이 요거라는 거.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조 올해의 설에 보면 길레조에 이 찬실 존례 도설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말이 어렵죠. 그 어떤 반찬 종류를 제사에 올리는 거하고 과일하고 과실 그 존례라는 거는요 제사 올릴 때 항아리 큰 술단지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그려놓은 그리고 설명을 한 건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쉽게 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과이색이라 되죠. 과실은 2가지 색을 내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홍동백선이 동두섬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재래입니다만은 과실 2색은 노란색 밤이고요. 대추 그 다음에
사슴고기 이 포를 원래 쓰잖아요. 사슴고기 포하고 소금. 사슴고기는 또 절임도 씁니다. 물고기도 절임, 무절임도 쓰고요. 미나리 절임, 벼, 찹쌀, 수수, 매수수, 아까 말씀드린 돼지 날고기. 그 다음에 이제 예제 중에는 탁주하고 곡주, 청주 요 세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보면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1시간 30분 전에 이 담당하는 자가 이런 거를 다 그릇에 담아 놓는다. 그리고 초헌, 아헌, 종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첫 잔을 올리는 사람, 두 번째 올리는 사람, 세 번째 올리는 사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고 이게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에서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이게 지방 사직단도 별 뭐 틀린 게 없어요. 밤대추 요거는 거의 비슷하죠. 아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언제 이렇게 한다, 초원한다. 여기에 뭐 몇 대 몇 탑까지 다 나옵니다. 용례가요. 그 다음에 지방읍치의 재래시설이라는 건 우리 지금 만약에 함안 같으면 함안읍성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재래시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주, 목, 군, 현 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진주 같으면 목입니다. 그죠? 저기 합천 삼가뭐까지 대부분 요도 아마 진주 목에 들어갈걸요. 다 목이고 그 다음에 군 있고 현이 있는데 군에는 당연히 군수가 있죠. 요즘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만 현에는 현령 그 지방의 수령인데 우리 함안 같으면 함안현, 칠원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이런 편전데 여기 보면 이제 읍지, 직촌, 임례로 구성된다는데 읍지라는 거는 당연히 읍성이 있는 그 부분을 읍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직촌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면이에요. 외곽에 나가 있는 면 단위들. 그 다음에 임내라고 하는데 이 속현 작은 현이 들어오기도 하고 요거는 향소부곡이라 그래서 특별한 일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읍성의 바깥에 있는 우리 시설을 한번 아까 봤던 요 향교 문묘와 명륜당이 있는 데다 그죠? 학교이면서 사당인 곳 향교가 있고 이거는 어느 쪽에 있다? 읍성의 왼쪽에 있다. 좌묘입니다. 수로가 죽었을 때도요. 궁궐의 동북방 평지에 사당을 만들고 수릉묘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묘자가 이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황단은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읍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 성황단 아니더라도 성황당도 있잖아. 뭐 같은 개념이에요. 나무 밑에 동네 어귀에 있잖아. 이렇게. 성황당은요 보통 여단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고가 없는 분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북쪽에 주는데 이거는 동남쪽이나 서남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동네 어구가 돼. 우리가 일로 보고 있잖아. 이리로 들어오거나 이리로 들어오니까 그 입구에 있는 게 성황단이에요. 그래서 성황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단은 아까 말씀드린 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제단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북쪽에 있는 겁니다. 연고가 없는 분들에게 제사 지내는 요런 제를 지내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묘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관운장을 모시는 그런 사당도 있고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 있는 사직단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성사직단인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아가지고 지금은 도문화재로 지정도 돼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고성사직단에 이게 도성이고 사직 향교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사직단 여기 있고 원래 요놈 파란색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가끔 이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마는 나중에 보겠지만 하마는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쪽이 형편이 안 되거나 두 번째는 중간에 뭔 일이 있어가 향교를 옮기거나 사직단은 잘 안 옮깁니다. 산에 있으니까
향교는 대부분 평지에 있으니까 옮길 수가 있는데 불이 나쁘면 임시로 학교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유림들이 아니되옵니다. 좌묘 우사입니다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래요. 왜 읍치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일로 옮깁니까? 뭐 그러고 싸웁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찾은 사직단 이것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걱정돼. 이것도 사천군이잖아. 지금으로는 사천시잖아. 그때는 사천현과 곤양현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남해하고 붙었다가 이 사천하고 붙었다가 물론 진주의 속현들인데 요 능선 끝을 보면 요거 보십시오. 요렇게 네모 반듯하죠. 여기 뭔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문이에요. 담이 이렇게 또 지나가죠. 여기서 여리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쪽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리에 가는데 요 무덤이 들어왔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는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거는 신실이 요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쪽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산에 가시다가 요런 게 있고 주변에 기와가 있으면 사직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읍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한 군에. 그렇지만 요런 거를 보시면 그 사진을 이 사진 찍어도 잘 안 나옵니다. 풀이 많아서. 이것도 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 다 쳐냈어요. 군 직원들하고. 군에 왜 그 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법에 12cm인가 13cm 이하 되는 거는 잘라도 죄를 안 받습니다. 어쨌든 그래 됐고, 이거는 뭐 1872년인 건데 역시 이제 함안 여러분의 도시에 여기에 읍치고 여기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거꾸로도 이게 북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 사직단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 읍성이고요. 이게 북쪽이고 지금 있는 우리 쪽이죠. 읍성이고 여기 서쪽에 보면 요 빨간데 요 산에 사직단을 찾습니다. 이 번호는 주변에 있는 유적을 제가 중간에 캡처를 해서 그렸습니다. 1950년대에 미 군정이 위성사진 찍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게 읍성의 그림이에요. 남아있는 흔적을 근거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에 사진이 네모 반듯하게 남아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고인돌도 다 남아있고 정말 좋은 그림인데 함주지에 나오는 이 단의 사직단에 관련되는 구지가 원으로 담장으로서 둘러서 있고 섬돌이 삼척이나 되고 쭉 해가지고 뭐 서문지 바깥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 희생하는 공무를 하는 단을 만들었고 색깔을 칠하고 그 안에는 포목과 방석을 깔았고 그래서 이를 다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 만든 것까지 한광 선생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다 못 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안 총쇠록이라는 데에 보면 오행목이라는 사람이 이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도 군수였는데 이 사직단에 와서 기부제를 7번이나 지냈더라고요. 하도 간부러가지고. 근데 이분이 기록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한강 선생은 구조를 다 그려놨는데 이분은 제사 지낼 때 무슨 품목과 어떤 절차에 지낸다는 걸 여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군수 두 분을 두셨다는 거. 그래서 이 사직단들은 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함안 사직단하고 칠원 사직단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발굴하려고 나무를 이런 거, 이거 원래 사직단이니까 이거 산 꼭대기도 평평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단이 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쪽은 뭐 없고, 근데 여기 볼록한 거 여기에 단이에요. 나머지는 담장이고, 근데 이걸 발굴을 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요 뚝을 남기고 해봤더니
요게 이렇게 사직단이에요. 근데 요거는 표본이라고 간단한 조사만 했거든요. 해봤더니 단이 돌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만 남아 있고 다 부사졌어요. 요거만 남아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원래 돌이고, 요게 이제 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반 암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만 남아 있고, 그 반대쪽,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 기단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남쪽에 보이는 담입니다. 실제로 저 위에 서 있는데 평지 아까 그 사직단이 있는데 이거는 유라 그래서 담장. 아까 보면 담장 낮게 세 단을 쌓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북쪽에 있는 담장도 이렇게 한 1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 위에가 평지죠. 그래서 그림을 아까 그 지방 사직단 그림대로 맞추면 요 남아 있는 돌 몇 개 가지고 이게 단이고, 요게 담장이 있고 유가 큰 담장이 바깥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무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여기도 요즘 무덤들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직단이 이거를 우리 누가 후배가 그림을 추정해서 복원을 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 평상시에 나오는 우리의 보통의 지방 사직단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건데 하만이 요거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요거 돌 몇 개만 나오는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직단 중에 하나가 칠원에 있는데 요겁니다. 읍지가 있고 여기에 향교가 있죠. 특이하게 사직단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쪽이에요. 용산리입니다. 이게 용산리인데 이게 고분인 줄 알고 발굴을 했는데 사직단이 나오고 찾아졌어요.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지난 시간에 봤다 그랬는데 이게 1호분이 남쪽에 있고 북쪽 끝에 둥그렇게 흙이 있어서 이게 고분자고 발굴했는데 고분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제보고 와달라 그래서 나와서 가봤더니 이게 사직단이에요. 그래서 사직단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굴 다 했더니 요런 사직단 중간에 있는 단 시설입니다. 이게 동쪽이네요. 이게 북쪽이 되겠죠. 사직단인데, 근데 요거 이 원래 기반 암에다 원래 자연 암에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요거는 단만 찾아놓은 거예요. 바깥에 단장 하나도 안 찾았어요. 근데 가다가 뚝 떨어지는 단이 지금 잘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분 땅이 이것도 복원하면 요래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복원이 발굴이 덜 돼서 그렇고, 비교하면 대구 노변동 같은 데는 요게 단이고 요건데 아마 지금 요 복원에 있는 사직단하고 이 함안에 있는 단이 칠원에 있는 게 가장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기록에 서삼리에 이래밖에 없는데 여기는요 두 사직단이 구조와 무슨 재물을 썼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게 한 주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참 복원 사직단 전체 절차와 구조를 복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 마지막에는 복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신식 재료로 또 요즘 건물을 막 희한 얄궂게 만들어 놓거든. 그냥 지금 있는 거를 담장과 풀을 만들어서 풀을 뽑고 또 옆에 단이 있는 부분에 간단하게 남아있는 거 폐허엠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보존만 잘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뭐 군수님 가서 의식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요즘 군수님 뭐라고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 하우스 잘 되게 해달라, 공장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게 다 편안한 동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직단의 의미를 제가 뭐 이걸 전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좌묘우사 한번 꼭
우리 졸업하시면서 선물로 이제 손주한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남아서 기다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